에코프로비엠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9.7%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7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론으로서 분석 및 예측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을 스루풋 회계 손익으로 분석해서 그 차이 갭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원가의 가공비 배부가 원가 세계의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과학적 분석의 결과로 데이터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경험 법칙은 자연스러운 예측에 대한 욕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측은 분석을 통한 사업 계획이며 목표관리 MBO 계획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 계획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측은 예언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어떤 분석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측으로 돈을 벌고 사는 게 그 주 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에코프로 매도 의견에도 개미는 9천억 베팅, 수익률은 마이너스 25%,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증권 가서 에코프로 주가 과열주의 줬으나 개미는 여전히 에코바라기, 코스닥 4% 빠질 때 에코프로 주가는 20% 넘게 하락을 했다. 제가 우리 제약이론 경영할 때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소개하는 겁니다만 이게 제약이라는 건데 주식시장은 마치 카네기홀의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에 카네기홀의 그 공연 중에 무슨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발전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은 뻔합니다. 아마 이런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좀 에코프로 같은 데가 너무 과열됐다, 불나기 쉽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2,53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54.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더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은 떨어졌어요. 금액은 뭐 증가했다고 하겠지만은 판매관리비 53.5%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71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9.5%가 원가 회계에는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그 분기 보고서에 스루풋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2년도 가공비율을 가정해서 뽑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64.5%가 증가해가지고 이 9.8%가 더 높은데 이것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수르풋율이 3.2% 감소했죠. 마진율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88% 증가했어요. 그러나 절대금액, 스루풋의 절대금액이 높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0.15포인트 상승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60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재고자산 명세를 분기에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적용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기보고서에서는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도 공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분석을 위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적용하고 비성분 내역은 가공 비율이 1% 하락했다고 가정해서 분석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그 가공 비율이 1% 내려갔을 거다.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왜? 쭉 그 상승을 해 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그 가공 비율이 그 20% 선이었는데 3년 동안에 8%까지 급격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계속 상승했다고 봤기 때문에 올 1분기에는 그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 정도만 올라간 거, 총 제조 비용으로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 이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은 역산으로 풀이를 해 놓은 겁니다. 제조업에서의 가공비 비율의 하락의 시사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에코 프로그램이 한 3년 전에 20% 가공 비율에서 현재 한 7, 8%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를 또 일반론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공 비율은 가공비, 워킹 코스트가 총 제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스루프 손익 실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 가공 비율은 거의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가공 비율을 근거로 가공비와 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를 역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 가공 비율이 갈수록 낮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노동인구는 줄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 로봇 공정으로 변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공 비율의 하락은 전국의 원가 회계의 유효성이 또한 떨어질 것이다. 가공비를 재료비에 애드하는 게 제조 원가의 로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재료 비율이 95%고 가공 비율이 5%뿐이 안 된다면은 굳이 그거를 원가 회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곧 일어날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루풋 회계는 미래 산업의 대안 회계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공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크게 대별되는데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인건비를 인적 자원 차원에서 다루어질 사항으로 우리는 또 중시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 에코 프로그램의 비행 경우에 2020년에 가공 비율이 19% 거의 20%였는데 2021년에 14%로 줄고 작년 2020년 8%까지 줄었습니다. 이것이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 또는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그런다면은 다른 어떤 업종이라면은 자동화를 꽤 많이 로봇 자동화를 꽤 많이 했을 거다. 노동 인력 말하자면은 그 노동 집약적인 것에서 계속 벗어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전체 재고 회전율이 1.7회 상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스루풋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충분 조건 논리로 우리 논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충분 조건 논리, if then의 논리인데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풋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가능하면은 가중평균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증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도 증거로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변호를 무죄를 위해서 이런 거를 회사로 하여금 증거로서 내놓도록 유도를 하는 게 변호사의
투명성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게 현재로서는 거의 다 기업 비밀로 되어 있는데, 메이백은 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2조 원대인데 이 비성분 쪽으로 역으로 산출한 거는 1조 2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그 공시한 내용은 연결 기준으로 된 것 같고, 제가 그 산출한 그 이 재고 자산 매입액은 개별인 차이 정도, 그래서 한 8천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 개별적으로 그 원재료 매입액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에코프로비엠 자체의 그 이 매입액을 얘기해야지, 무슨 종속기업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 기제를 생략합니다. 니들이 방위산업이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런 거 좀 곤란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반증을 해라. 그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품에 대한 주요 특성을 이제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양극 소재로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계, 이것이 이제 이 오래가는 전기차 배터리로서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튬계는 중국이 현재 강하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 있고요. 1분기 실적을 근거로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 5조 6천억 정도 하면은 재고가 30%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4,375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5조 6천억으로 매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고를 30%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216억 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매출도 증가하는 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 재고를 줄이면 재고도 계속 크게 증가를 시켜왔거든요. 재고를 줄인다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그 4천억 가량이 팍 떨어질 거다. 이게 원가 회계의 모순이라는 것을 그 샘플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면서. 그리고 슬프 관점에서는 5조 원대면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순 그 4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조 원으로 했을 때도 한 2,200억 정도는 남는다.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가 4천억 정도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회전율을 두 자릿수까지는 올리지 못해도 7.3회전까지는 해보자. 만약 12회전은 되면 어마어마하겠지만은, 그러면은 5조 한 4천억, 한 5조 5천억까지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물론 원가 회계 예측보다는 적게 나온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단가를 싸게 하면서도 충분히 마진은 확보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그 요소는 재고 회전율을 10회전까지 하면은, 별도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크게 그 매출도 증가하고, 또 아니면은 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건데, 매출이 실질적으로 5조 뭐 7, 8천억 원이 된다 하게 못 되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 인과관계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도 이 분석 내용의 경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온 결과들을 정리를 하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판매 예가를 하더라도 예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루프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고 판매 예가도 낮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재고 감소 때는 원가 회계는 이익의 감소지만은
스루프 퇴계는 재고 회전율의 상승과 이익의 증가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판매 예가가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가가 낮게 나오면 어떤 특별 원인 변동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는 24만 5,500원으로서 2022년 말 92,100원보다 무려 15만 3,400원이 건너뛰었는데 이게 지금 버블인 것 같습니다. 무려 장부 가격의 1,800%가 됐는데 작년 말에 681%도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만은 이게 뭔가 과열됐다. 아까 이 상징적으로 카네기 홀에 이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누가 하나 말하자면은 이 매각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싼 가격에 끝없이 몰려가지고 가격이 추락할 확률이 이런 주가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모기업화 됐는데요. 45.58% 가지고 있고 이름 TNC라는 데가 5% 가지고 외국인이 9.44인데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이상 에코프로그레 프로비엠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퇴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